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마지막 끈을 잡고 마흔이 오지 않길 바라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진짜 요즘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한숨이 늡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별로다.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아니, 열매도 시간이 지나면 달고 색이 예쁘게 익어가듯이 여자도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 때만의 매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외적으로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억울한데 시집을 가면 일단 시댁 식구들의 서열대로 그 서열이 정해집니다. 아무리 제가 나이가 많아도 나이 어린 시누이에게 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시댁 식구들 눈치부터 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외국에선 신우 올케를 막론하고 캐롤, 비비안 뭐 이렇게 이름을 막 부르고 서로의 사생활을 절대 터치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런 분위기는 없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친정에선 올케 언니도 있고 시댁에선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댁 식구라는 걸 내세우면서 올케를 괴롭힌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시누이는 정말 도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시누이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에게 웰컴 투 헬 시월드를 보여줬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저희 시누이의 최후. 시누이가 도대체 뭐길래 이래도 되는 건지 여러분 함께 들어주세요. 저희 오빠는 저와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서 전 아주 어린 나이에 시누이가 됐습니다. 오빠랑 나이 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케 언니도 저보다 나이가 한참 위였죠. 나이가 들어 제가 성인이 됐을 때까지 저희 올케 언니는 늘 제게 아가씨하며 늘 존댓말을 썼고 저는 저보다 한참 언니인데 왜 자꾸 저에게 존댓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 나한테 존댓말하지 말라고 해. 진짜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아니,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나한테 너무 잘하려고 눈치 보는 것 같아. 그냥 날 동생같이 생각해주면 안 되나? 난 그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이거사,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아무리 너를 동생처럼 대하라고 해도 네 올케 언니가 절대 안 할걸? 괜히 그랬다가 나중에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냥 올케 언니도 그게 편하니까 너한테 그러는 거니까 넌 그러려니 해. 난 절대 시누이 있는 집에는 시집 안 갈 거야. 너무 불편해. 그게 어디 네 마음대로 되니? 너 그 말 들어봤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나중에 시집 가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전 정말 여동생이 있는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다짐한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대학을 가고 직장에 취업하고 그러다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됐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그런 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죠. 저 또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다정하고 잘생긴 신랑에게 빠져서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버렸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자기 여동생 성격은 어때? 좀 철이 없다고 해야 하나?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셔서 버릇은 좀 없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착한 편이야. 그래서 결혼도 나보다 일찍 한 거고. 그렇구나. 왜? 아니,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시누이가 있으면 좀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도 시누이잖아. 어? 자기도 시누이니까 알 거 아니야. 시누이와 올케 사이 어떻게 지내면 편한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으이그 걱정도 많으시네요. 내 여동생 우리랑 별로 볼 일도 없어. 멀리 살아서 반찬도 엄마가 직접 갖다 주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철이 없다는 거야. 그래?
엄마가 열심히 반찬해 놓으면 지가 와서 가져가야지. 맨날 엄마 보고 오라가라 하니.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어. 그렇네. 아가씨가 오시면 어머님, 아버님도 더 좋아하실 텐데 말이야. 전 솔직히 내심 좋았습니다. 성격이 어떻든 저떻든 시댁에 잘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시댁 행사가 있을 때 잠깐 본 거라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성격이 그리 원만하지 않다는 건 첫인상에서 느꼈죠. 제가 시집 오고 아버님 첫 생신이었는데 호텔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내내 신우이는 뭐가 그리 불만인지 입이 한 바가지로 나와 있었죠. 여보, 음식이 맛이 없어? 아니. 그런데 왜 그래? 먹는 둥 마는 둥. 솔직히 아빠가 불쌍해서 그래. 어? 전 음식을 한가득 접시에 담고 룰루랄라 식구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앉았는데 갑자기 신우이 눈이 레이저가 나올 것처럼 절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뭐 불편하세요? 언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모르겠네. 네? 언니 시집 오고 우리 아빠 첫 생신인데 호텔 뷔페?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얼렁뚱땅이라니요. 저 여기 예약하느라 애먹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여기서 식사하시는 거 좋다고 하셨고요. 아무리 아빠가 좋다고 해도 첫 생신인데 언니가 직접 음식해서 대접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닌가? 저보다 나이도 7살이나 어린 게 말끝을 딱딱 잘라먹는 게 정말 얄미웠습니다. 저 주둥아리를 아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우리 엄마 생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말 이해했음? 어머님 생신 땐 제가 어머님께 여쭤보고 준비하도록 할게요. 진작 좀 그런 머리가 돌아가지. 정말 뒷목을 잡을 정도로 저걸 어떻게 할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하지만 신우이는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땐 분위기 메이커가 돼 온 가족을 웃게 했죠. 전 식사를 하다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잠시 로비에서 쉬고 있는데 심해부가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아까 기분 상하셨죠? 아니라면 거짓말이겠죠. 미희가 장인 장모님 일에는 좀 예민해요.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아가씨는 복 받았네요. 이렇게 아가씨를 좋아해 주시니까요. 당연히 제 와이프인데 제가 챙겨야죠. 하지만 뒤처리도 제가 할 테니까 잘 좀 봐주세요. 참, 형님한테 들으니까 저랑 같은 학교 나오셨다고 하던데 맞죠? 네,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비희 씨끼리 한 번씩 전우회를 다집시다. 좋아요. 어떻게 저런 남자가 신우이랑 결혼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심해부는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한 스윗가이였습니다. 물론 제 남편도 뒤지진 않지만 심해부는 정말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한 번씩 신우이를 만나는 날 빼곤 다른 식구들과는 절대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일하는 며느리 힘들다고 절 늘 챙겨주셨고 아버님도 제가 시집오고 나서 며느리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신혼 1년은 전 제가 정말 결혼을 잘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시부모님의 든든한 남편까지. 그런데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 바로 신우이가 있었습니다. 정은아,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희가. 남편은 밤늦게 전화온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사색이 된 채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미희가 유서를 쓰고 집을 나갔대. 뭐? 사실 신우이는 최근 남편과 이혼 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니,
걸렸다고 했죠. 시어머님은 그런 시누이를 보며 매일매일 눈물로 사셨습니다. 에휴, 정말 난 최서방이 그런 줄 몰랐다. 아니, 우리 미희를 두고 바람이라니. 아휴, 우리 미희 불쌍해서 어쩌니.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안 봤는데. 아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최서방이 그렇게 수준 이하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미희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집 밖에도 안 나오고 있다는구나. 전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지만 진짜 하기 싫은 말을 결국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가씨한테 가볼까요? 그래 줄래? 내가 간다고 하니 울기만 하고 엄마 마음 아프게 하기 싫다고 오지 말라는구나. 그래도 너희는 젊은 애들이니까 서로 말도 잘 통할 거야. 미안하지만 시애미가 부탁 좀 하마. 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다음날 시누이에게 걱정이 돼서 문자로 집에 가겠다고 하니 자기 집 비밀번호만 띡 보내고는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뭐야? 문따고 알아서 들어오라는 거야? 진짜. 내가 참는다 참어. 전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시누이 집에 갔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온 거실에는 배달음식 그릇들을 치우지도 않고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고 집안은 그야말로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전 안방에 있나 하고 문을 열었는데 정말 헉이었습니다. 피자 한 판을 끌어안고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울증? 전 절대 우울증은커녕 지 혼자 산다고 이제 멋대로 살아보자는 반항기 가득한 꼴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청소 좀... 그리고 이거 밖에 버리고 난 더 자야겠어. 우울증 때문에 병원 갔다 왔다고 하던데 약은 먹었어요? 아이씨, 식탁 온천지가 약이야. 눈 있으면 보면 될 거 아니야. 전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건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식탁 위를 치우니 정말 약이 많긴 많았습니다. 밉기는 미워도 충격으로 저렇게 우울증까지 걸린 시누이가 좀 불쌍하긴 했죠. 그런데 약만 봤을 땐 이게 우울증 약이구나 했는데 여기저기 버려진 약봉투를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약봉투에 적힌 건 우울증 약이 아닌 모두 과식으로 인한 위상 과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은 남편이랑 이혼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계속 처먹고 자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무슨 우울증? 당장 방으로 들어가 이 돼지를 발로 뻥 차버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 인생 지가 살겠지 하고 전 청소만 해주고 돼지 같은 시누이 집을 나와버렸죠. 전 시누이의 우울증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기에 유서를 쓰고 세상을 떠난다는 말을 한 게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아주 친절히 유서에다 적어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아버님과 남편은 시누이의 유서를 발견하고 바로 시누이가 말한 바닷가로 갔고 시누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좀 웃긴 게 남편이 시누이를 구하려다 무릎이 다 깨져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괜찮아? 응. 그런데 자기 무릎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다쳤어? 난 유서를 보고 시간이 꽤 지나서 이미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버린 건 아닌가 걱정해서 갔는데 5시간 동안 생각이 많았는지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갔더라고. 난 그것도 모르고 멀리서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렇게 물이 얕은지 몰랐어.
그래서 무릎이 5시간이 지났는데 무릎까지만 들어갔다고? 어찌됐건 이만해서 다행이지. 그래서 아버지랑 내가 일단 집으로 보냈어. 어느 집? 엄마 집이지. 뭐? 관종병에 걸렸나? 쥐가 무슨 실현당한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면서 내 남편 무릎까지 다치게 하고 이제는 불쌍한 이혼녀 코스프레로 어머님 아버님 등골까지 빼먹으려 하는 게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싶어 이제 저 돼지 같은 시누이가 하는 말들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시댁 행사는 가야 했기에 시누이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할아버님 제삿날 저는 휴가를 내고 음식 준비를 하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를 하나도 안 도와줄 걸 알기에 전 어머님을 생각해 휴가를 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 왔어요! 엄마 없어. 나 목 맥혔어. 물 가져와, 물! 지 얼굴만한 감자칩을 소파에서 누워서 처먹더니 결국 목에 걸린 것이었죠. 전 저걸 그냥 놔둘까 하다가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지 싶어 물을 갖다 줬습니다. 뭐야? 왜 한참 있다가 가져오는 거냐고.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그랬지? 전 이혼을 한 뒤 살이 20kg이나 찐 시누이를 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누이가 우울증약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고 믿고 계셨죠. 개뿔. 저렇게 처먹는데 어떻게 돼지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울증 맞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아무런 의욕이 없다던데 이건 뭐 식욕이 더 왕성해졌으니 병원을 새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왜? 때리게요? 때려요. 때려보라고. 저도 이제 이판사판이다 싶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절 한 대 치려는 시누이가 먹던 감자칩을 얼른 버리고 후다닥 거실 창문 쪽으로 가 쪼그려 앉아 있었죠. 창문을 바라보며 멍하니 전 처음엔 저게 미쳤나? 생각했습니다. 우울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정신병 종류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그렇게 다시 우울증 환자처럼 변신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오는 걸 눈치챈 것이었죠. 아니 왜 또 이래?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미안해, 엄마. 꼴값 떨고 있네. 이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걸 간신히 막았습니다. 자기 부모를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싶을까? 도대체 저 머릿속엔 똥이 들었나? 전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머님은 시누이가 저러고 난 뒤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파 이번 제사 음식은 제가 다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다 하려고. 대신 조금만 할게요. 미안하다. 양도 아주 간소하게 하고 음식 종류도 확 줄여도 되니까 금방 끝내고 쉬어라. 알겠지? 네,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 그렇게 어머님을 방에 모시고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을 부칠 때 어떻게 알고 왔는지 시누이는 제가 전을 부치는 걸 가만히 앉아 보고 있었죠. 전 또 괜히 말 섞었다가 저만 열받을 것 같아서 입에다 풀칠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시누이 요년이 제가 전을 하나 부쳐 채반에 올려놓으면 젓가락을 들고 와서는 전을 부치는 족족 처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하라고 한 양만큼만 했는데 채반에 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결국 입을 떼고야 말았죠.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지.
빨리 붙여. 지금 아가씨가 다 먹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날 엿먹이는 거예요? 어? 어떻게 알았지? 네 엿도 먹이고 난 전도 먹고 좋잖아. 정말 이게... 전 전조각을 들고 정말 신우이 이 못된 년을 오늘은 진짜 한 방 먹이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덤볐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늘고 힘도 세졌는지 제 팔을 꽉 쥐곤 프라이팬에 제 손을 갖다 대려 했습니다. 죽고 싶냐? 오늘 여기다가 그냥 확 붙여버릴까. 조심해. 오늘 딱 한 번만 봐줄 테니 다음에 또 기어오르면 그땐 확. 알지? 무슨 조폭도 아니고 제 팔을 뜨거운 프라이팬에 지져버린다니. 정말 무섭고 저게 저렇게 지랄하는 걸 멈추게 하려면 신우이 뒤를 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미희는 아직도 방에 있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이 혼자서 음식 다 했다네요. 엄마 힘드실까봐.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안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사 안 지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상님께 그럴 순 없어서 내가 지내자고 했다. 다음엔 제사 음식은 만들어 놓은 거 사서 지내자. 요즘 사람들 많이 그런다던데. 괜찮아요, 아버님. 음식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야, 왜 이렇게 얼굴에 핏기가 하나 없어? 그리고 땀은 왜 이렇게 흘려?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전 부치다 보니 더워서 그런가 봐.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릴 만도 했죠. 아까 제 손이 뜨거운 기름에 담가질 뻔했으니까요. 신우이는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낼 때도 우울하다며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어지럽다며 머리를 잡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미희야, 왜 그래? 머리 아파? 먹은 게 없어서 좀 어지러운 것 같아. 전 물을 먹다가 신우이가 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남편 얼굴에 뿜었습니다. 아우 차가워. 미안. 너무 웃긴 얘기를 들어서. 웃긴 이야기?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먹은 게 없다고? 지 몸만한 감자칩 봉지를 다 처먹고 조상님보다 지가 먼저 제사 음식을 먼저 먹어놓고는 먹은 게 없다고 하는 신우이가 정말 웃겼습니다.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여우주연상이 따로 없었죠. 미희야, 올케 언니가 너 좋아하는 전 많이 해놨어. 조금이라도 먹어봐. 언니가 고생 많이 했네. 언니 고생한 거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먹을게. 그래. 신우이는 식탁에 앉자마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입 한가득 먹는데 다른 사람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전에 야바위꾼 아시죠? 손놀림으로 사람들 속이는 사람. 딱 신우이가 하는 짓이 그랬습니다. 엄마, 못 먹겠어. 아니, 얼마 먹지도 않았구만. 괜찮아. 나 기분이 좀 그래. 방에 들어갈게. 그래, 얼른 들어가. 아니, 엄마, 미 우울하다고 하는데 저렇게 방에만 있으면 사람이 더 처지기 마련이에요. 차라리 오늘 같은 날 음식은 못해도 이따가 설거지를 하든 잭이라도 좀 닦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움츠러져 있다고 나는 병이 아닌데. 너무 그런 말 마라. 미희는 지금 이혼하고 사는 게 아닐 거야.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불쌍하지도 않니? 너도 그렇고 주란이도 조금만 더 이해해주자. 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당했으니 속이 오죽하겠니. 전혀 다 뻥이라고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으실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비우러 나가는데 누군가 절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죠. 아, 담배 끊었는데 너 때문에 담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 야, 네가 오빠 보고 나보고 방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제기 닦으라 그랬냐? 내가 말 안 해도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아니, 이게 말을 끊어? 어디 하늘 같은 신우이한테. 너도 말 깠잖아. 니보다 나이 훨씬 많은 올케 언니한테. 그래, 올케 언니. 내가 지금 남편 새끼가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마음 좀 달래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지랄이냐고. 지랄이. 너 한 번만 더 오빠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면 그땐 네 아가리를 찢어 놓을 테니까. 아이씨. 신우이는 담배꽁초를 저한테 던지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저걸 진짜 가만두지 말아야겠다는 확신이 점점 들었죠. 제 남편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걱정돼서 한 말인데 지 기분 더럽다고 나한테 막말을 해대다니. 그날 이후 저는 신우이가 우울증 환자 코스프레를 하며 온 식구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를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게 할까 고민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남편이 신우이에게 매달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집에만 있는 신우이가 매달 100만 원이 왜 필요한지 전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집에만 있는 사람이 왜 100만 원이 그것도 매달 필요한 건데? 뭐 어디 쓸 데가 있나 봐. 어디에 쓴다고 물어봤어? 지도 마음도 울적하고 약 부작용도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필요한 거 산다고 용돈 좀 달라고 하더라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던가? 뭐 아무튼 그랬어. 근데 나도 이제 좀 힘드네.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니. 요즘 커피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마시겠다니까. 인터넷 강의는 무슨 인터넷 강의. 맨날 처먹고 자는 일이 다인 게 왜 돈이 필요한 건지. 전 신우이를 제대로 캐야겠다고 생각했고 다음날 밤 시댁 앞에서 잠복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밤 12시가 됐을 무렵 신우이는 문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택시를 잡고 밤 외출을 했습니다. 아니, 이 밤에 도대체 어딜 가는 건지 전 신우이가 탄 택시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서울에서도 유명한 유흥거리. 그런데 신우이는 가방 하나를 들고 근처 화장실로 가더니 짧은 치마와 진한 화장을 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전 뒤를 쫓아갔고 신우이가 내린 층이 10층이란 걸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 10층은 바로 호스트바였습니다. 아니, 여길 왜... 전 이런 곳도 처음이고 신우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오, 누나. 신입생인가 봐? 혼자 왔어? 네. 근데 누굴 좀 찾으러 왔어요. 혹시 짭새 아니지? 아니에요. 누구 찾으려면 입장료는 내야지, 안 그래? 입장료, 여기요. 사람 한번 찾아달랬더니 10만 원이나 뜯어가다니. 10만 원이나 주고 여길 들어왔으니 신우이가 도대체 뭐 하는지 봐야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 언니 맞지? 저 언니. 돈 뿌리고 있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이혼 후 실연한 여자 코스프레를 하고 우울증 때문에 온갖 시중을 다 들게 하더니 지금 식구들은 다 신우이 걱정뿐인데 완전 술에 취해 지보다 어린 남자에게 돈을 뿌리고 지는 무슨 여왕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지가 마음에 드는 남자애를 하나 데리고 나가서 2차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 언니 부자야?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저러고 간다니까? 우리야 좋지만. 그리고 2차 나간 애들이 저 언니 진짜 매너 꽝이라고 얼마나 투덜대던지. 좀 제스팅이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안 셀 수가 없죠. 전 그날 밤 신우이의 실체를 완전히 알게 됐고 심해부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다는 것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 혹시 황서준이라고 선배랑 동기지? 사정이 좀 있는데 황서준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신우이가 이혼할 당시 심해부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신우이랑 이혼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해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저 정주란이에요. 정주란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속이 아니죠. 그냥 한국 떠나 일만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그 집안과 아직 끝낼 일이 남았나요? 네? 아무 말 없이 떠난 건 그냥 더 크게 일을 벌이기 싫었어요. 미가 뭔 짓을 했든 다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떠난 건데 다시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건가요? 저희 이혼한 거 미희한테 못 들으셨어요? 아니,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정말 걔는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네요.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제가요? 정말 작살내고 싶은 거 참고 미국 온 건데 날 그렇게 또 매장시키네요. 미희, 한두 놈이 아니라 아주 문어다리로 바람 피웠어요. 그 불륜을 저지르고 입 다물고만 있었어도 시원찮을 판에 거짓말까지. 제가 자꾸 말하면 뭐 하겠어요. 메일로 제 이 억울함을 다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신우이의 전남편은 메일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메일로 신우이가 왜 이혼을 했고 이혼 사유가 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식구들에게 이제껏 참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가족들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가장 높이 올랐을 때 떨어지면 가장 아픈 것처럼 신우이가 무장해제가 됐을 때 전 허를 찌르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D-Day. 전 신우이의 생일날이 모든 것을 식구들에게 보여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 포커페이스로 시댁에 와서 죽도록 미운 신우이의 마지막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지 생일이라고 하니까 지방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살펴보더군요. 오늘 지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 채 말이죠. 야, 너 요즘 조용하다? 정신을 좀 차렸나? 그럼요. 요즘 골치 아팠던 일이 해결돼서 정신이 아주 맑아졌어요. 또 뭔 지랄이야? 저기 아버님, 저번에 보니까 손편지 써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님 생신날 제가 손편지 써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용돈을 500만 원이나 주시더라고요. 500? 아버님이 그런데 마음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전 그냥 절 며느리로 받아주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냥 편지 쓴 것 뿐인데 말이죠. 진짜야? 내가 지금 아가씨한테 아주 고급 정보 준 거니까 할지 말지는 생각해 보세요. 절 이렇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멘트 좋다. 그쵸? 신우이는 제 말을 듣자마자 방으로 가더니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신우이가 제가 놓은 덫에 걸린 걸 보고 이제 피날레만 잘 장식하면 신우이는 끝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딸 생일이라 그런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네. 이렇게 가족들이 날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 그래, 미희야. 이렇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상처도 치유되는 거다. 그러니 이제 혼자 슬퍼하지 말고 혼자 아파하지 마라. 아빠 말 알겠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빠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신우이는 아버님에게 편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아니, 이거 편지니? 아빠 마음 너무 아프게 해서 그냥 제 마음을 솔직히 적어봤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아버님, 아가씨가 용기 내서 쓴 편지 같은데 저희도 같이 들어봐도 될까요? 아버님 좋은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그래요. 우리 미희가 쓴 편지인데 우리도 같이 들읍시다. 이야, 너 철들었다. 역시 내 동생. 내 동생 글솜씨 한번 들어볼까? 그래, 내가 오늘 기분이다. 우리 딸 생일이니 멋지게 한번 읽어주마. 아버님은 편지 봉투를 꺼냈고 아가씨가 적은 편지를 낭독하셨습니다. 절 태어나게 해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아빠. 응? 아, 그런데 뒤에 또 뭐가 있네. 이것도 읽어볼까? 신우이는 뭐지라는 표정으로 아버님을 바라봤고 아버님은 그걸 한참 보더니 얼굴이 점점 붉어지셨습니다. 다음 장은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내 딸의 이혼 판결문이구나. 청구 취지, 주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민법,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재판상 이혼 사유, 피고는 혼인기간 중 총 8명의 남성과 부도덕한 성생활을 해 원고가 준 생활비를 8명의 남성들과 성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모텔 및 호텔비로 탕진했다. 이는 법정 남편으로 있던 원고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재판부는 한 명의 남성이 아닌 다수의 남성과 성생활을 즐기고 이를 묵인하려고 증거 조작 및 거짓을 반복하며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혼을 준비하는 원고에게 협박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원고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의 이와 같은 귀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의 내용, 혼인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억 5천만 원으로 정한다. 아버님은 이혼 사유에 대해 다 아시고는 편지 봉투 뒤에 있는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신우이가 딴 남자들과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심해부가 신우이한테 맞아서 다친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아버님은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온 거실을 끌고 다니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야, 이년아, 이 호적에서 파버릴 년아, 너 때문에 좋은 식구가 매일매일 사로를 판을 걷고 이 엄마는 병까지 얻어서 저러고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지? 남자에 미쳐 돈 것도 아니고 뭐 8명?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짓을 내 딸이 하고 있었다니. 아이고, 너 그래서 최서방 미국으로 내쫓은 거냐? 입이 있으면 말을 해, 말을 하라고! 아빠, 그게 아니라, 근데 왜 저기 들어있는 거지? 너 오늘 나 죽이려고 일부러 이거 넣었지? 어? 부모 죽이고 네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신우이가 경악할 만했습니다. 본인은 아버님께 500만 원이라는 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 말에 속아 가식적인 편지를 썼고 전 신우이가 잠깐 방을 비운 사이 이혼 사유와 신우이의 불륜 증거를 몰래 넣어두었죠.
너 나가. 너 내 딸 아니야. 난 최서방이 잘못해 이혼한 줄 알고 매일 밤 내 딸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로 지샜는데 이런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뭐? 우울증? 어디 감히 부모한테. 넌 돌았어. 너 미쳤어. 우울증이든 뭐든 너 정신병원 가. 정훈아, 이 물건 정신병원 보내라. 빨리. 엄마, 내가 잘못했어. 꼴도 보기 싫어. 나가. 내 앞에서 평생 나타나지 마. 알겠어? 나가! 신우이는 온 가족이 자신을 죽일 듯 바라보니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럼 내가 준 100만 원은 남자들이랑 술 처먹고 잠자고 내가 내 동생한테 그런 더러운 짓 하라고 준 거네? 이미 죽여버릴 거야!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저렇게 지 살자고 집 나간 신우이. 정말 끝까지 인간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병이 깊어져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아버님은 매일 술과 담배로 매일매일 보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걸 자식이라고 낳고 키우고, 아이고, 속일 사람이 없어서 부모를 속여. 저건 내 자식 아니야. 아니야! 아버님, 그만 드세요. 이러다 몸 다 상하세요. 주란아, 너 아니었으면 나 벌써 이 세상 떴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우리 식구가 이렇게 견디는 것 같다. 내가 전년 우울증 걸렸다고 유서 써놓고 바다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정말 생각해보니 유서를 쓰고 세상을 등지겠다고 했을 때부터 신우이는 부모를 속이고 자신이 피해자다. 피해자인 척하면서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미희. 네가 지금 어디라고 전화질이야? 네가 인간이야? 오빠, 나 지금 오빠 집 앞이야. 잠깐만 올라가도 될까? 나 너무 춥고 배고파. 그래, 와라. 와. 내가 그때 엄마 아버지 때문에 너한테 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와서 상판떼기 보고 해보자. 빨리 올라와. 남편은 신우이를 우리 집으로 불렀고 신우이는 슬리퍼와 트레이닝 차림으로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도저히 엄마 아빠한테는 갈 수가 없었어. 그리고 지금 뭔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최서방도 바람피는 것 같아서 나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믿어줘, 제발. 그리고 나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 오빠 집에서 방구할 때까지 지내면 안 될까? 아니면 오빠가 지금 돈을 좀 주면 내가 방을 알아볼게. 야, 이 쌍년아. 이게 진짜 누굴 바보로 하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너한테 10원 한 푼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믿어달라. 어이가 없네. 내가 최서방한테 전화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빌었어. 근데 뭐? 화가 나서 바람을 피웠다고? 너 진짜 엄마 말대로 정신병원 가야겠다. 여보, 지금 당장 병원에 전화해. 이 미친년 빨리 데려가라고.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식구를 다 갈라놨어. 전현이 날 협박하고 쌍욕을 하고 그랬는지 오빠 모르지? 전현 정말 무서운 년이야. 아마 오빠
오빠랑 엄마, 아빠도 나중에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믿어줘. 전혀는 솔직히 이혼 도장 찍으면 남 있으면 난 오빠 동생이야. 누구 말을 믿는 게 맞겠어? 오빠, 생각해봐. 전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서 신우이에게 정말 이러긴 싫었는데 결국 신우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신우이에게 쌍따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고 이야기했죠. 뭐? 협박? 쌍욕? 야, 그건 네가 한 짓이지. 그리고 내가 그래도 시댁 식구라 생각하고 봐주고 봐줬는데 이게 사람 뚜껑 열리게 하는 재주도 여러 가지네. 정신병원? 보내려면 벌써 보냈어. 근데 네가 정신병원 가면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따뜻한 병실에서 또 착한 척 병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겠지. 난 그걸 못 봐. 넌 그냥 이렇게 살아. 철저히 혼자서 아무도 없이.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면 그땐 네가 지지려고 했던 내 손 다음엔 내가 널 아주 제대로 찢어줄 거야. 알겠냐? 신우이는 완전히 겁을 먹고 이제 자신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구나 생각한 듯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왜 이제껏 말을 안 했어? 미가 당신한테 저런 짓을 했는데. 그래도 식구라고 믿었고 저러다 말겠지 했어.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힘들어하는 당신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래서 아가씨에 대해 알아봤고 난 더 이상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했을 뿐이야.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저기 집에 이해하라고. 당신은 몰랐잖아. 그리고 난 아가씨가 정신을 차리겠지 기다린 거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여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하루하루 기운을 차리시고 일상을 찾아가셨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단 한 번도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은 신우이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신우이 전화인 줄 알고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서 신우이와 가끔 연락을 하는 듯 했습니다. 미희 신림동 원룸촌에 방을 얻었다더라. 그러든 말든 난 돈 한 푼 안 줬어. 지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서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고 있다.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건데. 아이고, 바보 같은 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오냐오냐 키워놨더니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떠난 신우이. 아버님은 신우이가 앞으로 집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며 다시 한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은 행복한 그때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 아시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한다는 말인데 사람들은 이 역지사지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간단한 일인데 말이죠. 내가 며느리가 되면 시어머니도 될 수 있고 내가 자식이면 부모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당신이 힘들 때 그들이 당신의 마음이 되어 위로해 줄 것입니다.